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 특히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AI 기술은 계속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강력한 통제망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규제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또 에너지 효율 같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 경제적인 측면까지요? 네. 그리고 물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 중국 사이버 행정관리국 CAC가 발표했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되는 표시, 그러니까 라벨링을 의무화한다는 거고요. 아, 라벨링 의무화.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설비 구조, 에너지 효율, 보안 문제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와, 위치까지요?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들은 정말 바로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권이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보안,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입니다. 뭐 AI 때문에 허위 정보가 퍼지거나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관리하겠다 이런 논리죠.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네요. 근데 그 본질을 보면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이 핵심 기술 인프라, 특히 데이터 처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그런 전력적인 의도가 아주 강하게 읽힙니다. 심장부를 통제하겠다. 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위치랑 설비 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 이건 뭐 디지털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죠. 데이터 센터 위치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니, 정말 강력한 통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 비용도 늘고 규제 맞추는 부담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죠. 뭐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갑자기 강화되고 실시간 데이터 흐름 모니터링 같은 요구 조건들도 보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내 AI 컴퓨팅 수요가 엄청나다던데, 기업들 확장 전략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니까 투자나 사업 계획 세울 때 불확실성은 지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 불확실성 감소라는 측면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기준을 잘 맞추는 기업들한테는 뭐 지원이 집중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그린 인프라 기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 또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 이런 다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린 인프라,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경제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신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에너지 기준이나 입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렇지만 일단 통과하면 이건 뭐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받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안정성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강력한 통제가 혹시 중국 기업들의 어떤 혁신 속도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연성, 이런 걸 좀 해치지는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EU도 AI 규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인프라 설계까지 개입하는 모델은 좀 드물죠. 네, 그렇죠. 이건 아마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외부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기술 자립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절박함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기술 자립. 네. 뭐 미국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코딩 자동화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규제 환경의 차이가 기술 발전 방향 자체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 흥미롭네요. 중국은 인프라 통제와 효율화에 집중하고 미국 쪽은 서비스나 사용자 경험 혁신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이렇게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또 기술 자립을 외치는 게 장기적으로 AI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심지어 AI가 만드는 컨텐츠 통제를 강화하는 건 그 소위 AI 필터 우회, 영어로 제일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런 시도까지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막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결국 이 모든 건 혁신과 통제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봐야 합니다. 혁신과 통제 사이의 줄타기. 네, 중국 모델은 국가 통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에너지 효율이나 국가 안보 같은 특정 목표는 빨리 달성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 창의성을 억누르고 예상치 못한 혁신의 기회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날의 검이네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표준화된 규제가 규모의 경제를 촉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가로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잃을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윤리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AI를 통제하겠다는 걸 넘어서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경제성도 확보하고 또 미국의 기술 압박에 맞서려는 여러 목표가 동시에 깔린 아주 다층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효율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혁신저해라는 위험을 동시에 안고 가는 셈이죠.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환경에서 키워지는 AI와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발전하는 AI는 궁극적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식 모델이 특정 산업이나 공공 영역에 아주 고도로 최적화된 예측 가능한 AI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혁신의 길을 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